2026년 2월 28일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이란의 핵 위협 때문이라고 보도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것뿐일까요? 폭격이 시작되기 불과 며칠 전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 정책에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의 정치적 생명이 끝날 수도 있었던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폭탄 한 발로 모든 언론의 시선이 중동으로 쏠렸습니다. 미국 방산 주식은 하루 만에 30%나 폭등했고요. 과연 이것이 우연일까요? 오늘 뉴스에서는 절대 말해주지 않는 이란 폭격 뒤에 숨겨진 천문학적인 돈의 흐름과 소름 돋는 진짜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제학 공부 중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증시를 마주할 준비 되셨습니까? 우리가 믿었던 상식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텔레비전을 틀면 앵커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완성하기 직전이라서 어쩔 수 없이 선제 공격을 했다고요? 이스라엘의 안보를 지키고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입니다. 전문가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들 그렇게 믿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 취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철저히 속고 있었습니다. 백악관 미실과 월스트리트의 거물들이 짜놓은 거대한 판 위에서 우리는 그저 구경꾼에 불과했습니다. 2026년 2월의 마지막 날, 전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중동의 하늘을 수놓은 섬과는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거대한 경제적 쇼이자 정치적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우리는 표면적인 현상만 보고 있습니다. 언론이 보여주는 폭발 장면과 정치인들의 애국심 호소에 눈이 멀어버린 거죠. 하지만 여러분, 돈의 흐름을 쫓아가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요? 이란의 핵시설은 어제 오늘 생긴 게 아니거든요. 수십 년 전부터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2026년 2월 28일 당장 폭격기를 띄워야만 했을까요? 그 해답은 중동의 메마른 사막이 아니라 워싱턴 DC의 차가운 정치판과 뉴욕의 탐욕스러운 주식시장에 숨어 있습니다. 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추악하고도 정교한 진실 3가지를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진실을 반드시 아셔야만 합니다. 첫 번째 진실입니다. 바로 대법원의 위헌 판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탄핵 위기입니다. 언론은 중동의 화약고만 비추고 있지만 진짜 화약고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밑에서 먼저 터졌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폭격 불과 일주일 전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야심차게 밀어붙이던 초강경 관세 정책과 대규모 감세안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경제를 살리겠다던 그 핵심 카드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된 겁니다. 시장은 즉각적으로 발작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하루 만에 5% 가까이 폭락했고요. 환율은 미친 듯이 널뛰기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60대 자영업자 김 사장님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김 사장님은 서울에서 작은 수입 잡화점을 운영하십니다. 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가면서 수입 단가가 30% 이상 폭등했죠. 물건을 팔아도 남는 게 없고 월세 내기도 벅찬 상황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정책 실패가 태평양 건너 김 사장님의 생계까지 위협하게 된 겁니다. 미국 내 여론은 더 참담했습니다. 평범한 미국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지지율은 38%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재선 이후 임기 중 최저치였죠. 야당에서는 탄핵 이야기까지 솔솔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이럴 때 노련한 정치인들이 쓰는 가장 고전적이고 확실한 카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외부의 절대악을 만드는 겁니다. 국민들의 시선을 밖으로 돌리는 거죠. 이란이라는 완벽한 악당을 때려잡는 강력한 전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폭격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단숨에 48%를 회복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은 온통 성조기와 미사일 발사 장면으로 뒤덮였고 위헌 판결 뉴스는 신문 1면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경제 실패에 책임을 묻던 성만 목소리는 애국심이라는 거대한 이름 아래 조용히 묻혀버렸습니다. 참으로 소름 돋는 완벽한 타이밍 아닙니까? 위기를 전쟁으로 덮는 이 낡은 수법에 전 세계가 또다시 속아 넘어간 겁니다. 두 번째 진실은 더 기가 막힙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 뒤에서 고급 샴페인을 터뜨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군산복합체, 즉 미국의 거대 방위산업체들입니다. 겉으로는 동맹국인 이스라엘을 돕고 세계 평화를 지킨다고 하죠. 하지만 실제 돈이 흐르는 방식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미사일 한 발 쏘는데 본이 얼마나 드는지 혹시 아십니까? 텔레비전에서 불꽃을 뿜으며 날아가는 그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한 발에 우리 돈으로 약 25억 원입니다. 25만 원이 아닙니다. 25억 원입니다. 서울의 번듯한 아파트 전세, 한 번 구할 수 있는 돈이 한순간에 하늘로 날아가는 겁니다. 이번에 이란의 촘촘한 방공망을 뚫기 위해 하루 밤 사이에 수백 발을 쏟아부었습니다. 전투기 출격 비용과 항공모함 유지비까지 합치면
하룻밤 사이에 공중에 수조 원을 뿌린 셈이죠. 이 엄청난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허공에서 불꽃과 함께 사라진 게 아닙니다. 고스란히 로키드 마틴, 보잉, 레이시온 같은 방위 산업체들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헛갭 당일 이 방산기업들의 주가를 보셨습니까? 하루 만에 20%에서 30% 넘게 폭등했습니다. 백악관의 주요 인사들과 이 방산기업들은 아주 끈끈하고 질긴 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퇴임한 장군이 방산업체 임원으로 가고 방산업체에서 로비스트로 로비던 사람이 다시 국방부 고위직으로 임명되는 시기죠. 이것을 회전문 인사라고 부릅니다. 이들에게 전쟁은 끔찍한 비극이나 피해야 할 재앙이 아닙니다. 1분 1초마다 천문학적인 달러가 통장에 꽂히는 가장 확실하고 거대한 비즈니스일 뿐입니다. 50대 직장인 이 부장님이 매달 꼬박꼬박 낸 세금, 국민연금 고갈될까봐 전전긍긍하며 모아둔 그 피 같은 돈이 그들의 전쟁 노름에 쓰이고 있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물가가 올라서 고통받고 대출이자에 짓눌려 허덕일 때 그들은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만든 핏빛 배당금을 잔뜩 챙기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문제지만 누군가에게는 분기별 실적을 채워주는 훌륭한 수단일 뿐입니다. 이게 바로 자본주의의 잔혹한 민낯입니다. 세 번째 진실은 바로 유가와 인플레이션의 철저한 통제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 삶과 내 지갑 사정에 직결되는 무서운 부분입니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를 생각해 보시죠. 전문가들은 늘 이렇게 경고합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면 석유 공급이 끊기고 유가가 폭등해서 세계 경제가 망가진다고 말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과거 70년대 오일 쇼크 때도 그랬고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기름값이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미국은 그 엄청난 경제적 위험을 뻔히 알면서도 이란에 불을 질렀을까요? 자기 무덤을 파는 짓 아닐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달러 패권을 쥐고 흔드는 미국의 아주 무섭고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역사상 유례없는 인플레이션, 즉 물가 폭등과 싸우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5.5%까지 올리고 시장의 돈을 말려버려도 물가가 도무지 잡히지 않죠. 여러분도 동네 마트 가보시면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사과 한 알에 5,000원이 훌쩍 넘어가고 국밥 한 그릇에 15,000원 시대가 되었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그 어느 때보다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미국 시민들의 고통은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이렇게 물가가 폭등하면 다음 선거에서 집권 여당은 무조건 참패합니다. 민심이 경제에서 돌아서면 어떤 정치적 수사도 먹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이란을 때린 겁니다. 이란의 석유 수출을 완전히 틀어막아서 전 세계 유가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고 재편하려는 거죠. 아니, 이란 석유를 틀어막으면 공급이 줄어드니까 기름값이 오히려 더 오르는 거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중들이 전혀 모르는 미국의 진짜 속내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은밀한 뒷거래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중들이 전혀 모르는 미국의 진짜 속내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은밀한 뒷거래가 등장합니다.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자 중동의 맹주인 사우디 왕실을 마쿠에서 조종하는 겁니다. 미국은 이란의 원유 시설을 타격해 이란의 경제적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우디아라비아에게는 거절할 수 없는 은밀한 제안을 하죠. 우리가 너희의 최대 적국인 이란을 짓밟아주겠다. 그리고 미군을 동원해 너희 왕실의 안보를 확실하게 책임져 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당장 내일부터 땅속의 원유를 미친 듯이 퍼올리라고 강력하게 압박하는 겁니다. 일종의 피 묻은 거래죠. 이란이 시장에 팔지 못하게 된 하루 200만 배럴의 석유, 빈자리를 사우디아라비아가 대신 채우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세계 경제에 어떤 마법이 일어날까요? 이란이라는 국가는 완전히 붕괴하지만 전 세계 석유의 총 공급량은 결국 폭격 이전과 똑같아집니다. 석유 공급이 유지되니 시장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유가 폭등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오히려 미국이 전략 비축률을 풀고 사우디가 원유를 시장에 쏟아내면 배럴당 90달러 하던 기름값이 70달러, 60달러 밑으로 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기 손에 피를 묻히면서까지 자국의 치솟는 물가를 잡는 가장 확실하고 파괴적인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무섭고 소름 돋는 미국의 무기는 바로 페트로달러 시스템에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를 전 세계에 팔 때 오직 미국의 달러로만 결제하게 만드는 그 악명 높은 시스템이 다시 한번 강력하게 작동하는 겁니다. 한국도 일본도 유럽도 석유를 사기 위해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자국 화폐를 팔고 미국의 달러를 사들여야만 합니다. 달러의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하게 되는 거죠. 수요가 폭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달러의 가치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 행정부가 노린 가장 완벽하고 잔혹한 시나리오입니다. 미국 내에 쌓여있던 엄청난 인플레이션의 고통을 전 세계 다른 국가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겨버리는 겁니다. 달러 가치가 비싸지면 미국인들은 싼 값에 수입품을 쓸 수 있으니 물가가 단숨에 안정됩니다.
반대로 미국의 경제는 살아나고 달러의 힘은 더욱 막강해지며 전쟁을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은 물가를 잡고 미국을 구한 위대한 영웅으로 등극하게 되는 거죠. 참으로 혀를 내두를 만큼 치밀하고도 이기적인 전략 아닙니까? 그렇다면 태평양 건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새우가 믹서기에 갈려 가루가 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미국의 달러 가치가 폭등하면 상대적으로 우리 원화 가치는 쓰레기통에 처박히게 됩니다. 환율이 1,400원을 넘어 1,500원, 1,600원을 훌쩍 넘어가 버리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우리 삶에 어떤 비극이 찾아올까요? 당장 내일 아침 마트에 가보십시오. 우리가 매일 먹는 밀가루, 식용유 수입, 소고기 가격이 모조리 폭등합니다. 20대 청년들이 점심에 가볍게 사 먹던 햄버거, 세트 하나에 15,000원, 2만원을 내야 하는 끔찍한 시대가 오는 겁니다.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폭등을 견디지 못하고 줄줄이 공장 문을 닫거나 직원을 해고할 것입니다. 평생을 바쳐 일하고 은퇴하신 60대 김 선생님 부부의 상황은 더 비참해집니다. 매달 꼬박꼬박 받는 국민연금 150만 원의 실질적인 구매력이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예전에는 그 돈으로 한 달 식비와 병원비를 충당했지만 이제는 쌀 사고 김치 담그면 남는 돈이 없게 되는 겁니다. 내 지갑에서 누군가 매달 70만 원씩을 소리 없이 훔쳐가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더 끔찍하고 잔인한 건 바로 금리입니다. 미국이 달러 패권을 쥐고 자신들의 물가를 완벽히 잡을 때까지 절대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겁니다. 미국이 고금리를 유지하면 한국은행도 절대 금리를 섣불리 내릴 수 없습니다.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 국내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 자본 수백조 원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테니까요. 제2의 IMF 사태가 터지는 겁니다. 여기서 50대 평범한 직장인 박 부장님의 뼈아픈 사연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박 부장님은 2021년 부동산 가격이 꼭대기를 찍을 때 영끌을 해서 7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평생 전세만 살다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거죠. 내 돈 3억 원에 은행대출만 4억 원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변동금리가 2.5%라서 한 달에 이자가 1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부부가 맞벌이하며 충분히 견딜만 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전쟁쇼와 환율 폭등의 여파로 주택담보대출금리가 7%, 8%를 향해 치솟고 있습니다. 금리가 8%가 되면 박 부장님이 한 달에 내야 하는 이자만 260만 원이 넘어갑니다. 원금은 갚지도 못하고 순수하게 허공에 날아가는 이자만 그렇습니다. 부부 합산 월급 500만 원을 받아서 이자로 절반 이상을 뜯기고 나면 남은 200만 원으로 대학생 자녀 학비 내고 내 식구가 어떻게 밥을 먹고 삽니까? 외식을 끊고 여행을 포기하고 마트에서 유통기한 임박한 할인 상품만 주워 담아도 매달 마이너스 통장을 파야 합니다. 밤잠을 설치며 가슴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금리 상황이 앞으로 2년에서 3년 이상 더 지속된다면 박 부장님은 결국 버티지 못하고 피눈물을 흘리며 아파트를 헐값에 경매로 넘겨야 합니다. 평생 모은 전 재산 3억 원이 공중으로 징발하고 다시 월세방으로 나앉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뉴스에서 절대로 말해주지 않는 이란 폭격의 무서운 나비효과이자 지금 여러분의 목을 조여오고 있는 진짜 위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방구석에 가만히 앉아서 내 피 같은 자산이 불타 없어지는 걸 멍하니 지켜만 봐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진짜 부자들은 항상 돈을 벌었고 정보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늘 세상 탓만 하며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의 시야를 가지게 되셨습니다. 지금 당장 텔레비전을 끄고 하던 일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가지 생존 행동 지침을 무조건 실천하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9시 은행문이 열리자마자 바로 실행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행동 지침입니다. 지금 당장 주거래은행으로 달려가서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갈아타십시오. 많은 분들이 뉴스에서 올해 하반기에는 금리가 내릴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걸 믿고 변동금리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정말 순진하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미국의 달러 패권 전략과 전쟁의 장기화 때문에 고금리는 여러분의 막연한 희망보다 훨씬 더 오래, 더 잔인하게 지속될 겁니다. 당장 은행 창구 직원에게 물어보십시오. 안심전환대출이나 장기 고정금리 상품으로 대환이 가능한지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고정금리로 바꾸면 당장 이번 달 이자율이 0.5%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보험료라고 생각하십시오. 내년에 금리가 10%까지 치솟을지도 모르는 공포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집을 지켜줄 가장 확실한 방패막이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지침은 달러 자산의 긴급 확보입니다. 원화 가치가 쓰레기처럼 폭락하는 전시 상황에서
달러는 여러분을 살려줄 유일한 구명조끼입니다. 은행에 직접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열고 주거래 은행 앱에 접속하십시오. 메뉴에서 외화, 예금 통장 개설을 누르시면 5분도 안 걸려서 달러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일 당장 매달 들어오는 월급의 10%, 아니 단돈 5만 원, 10만 원이라도 좋으니 무조건 달러로 환전해서 그 통장에 모아두십시오. 환율이 1,500원이라고 너무 비싼 건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위기가 본격적으로 터지면 1,800원, 2,000원까지 수직 상승하는 건 순식간입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은행에 가셔서 빳빳한 100달러짜리 지폐 10장이라도 현찰로 바꾸어 집에 있는 비상금고에 꼭 챙겨두시기를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디지털 숫자가 아니라 내 손에 쥐어진 진짜 달러가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침은 뼈를 깎는 지출, 통제와 철저한 현금 확보입니다. 지금은 주식이나 부동산에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돈을 불릴 때가 절대 아닙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배를 항구에 묶어두고 살아남는 것이 가장 큰 수익을 내는 겁니다. 삼성전자 주식이나 비트코인에 물려있다고 섣불리 물타기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반등할 때마다 과감하게 손절을 치고 현금 비중을 전체 자산의 30% 이상으로 무조건 끌어올리셔야 합니다. 지갑 속에 있는 신용카드는 지금 당장 가위로 반을 잘라버리십시오. 신용카드 한도를 절반 이하로 확 줄이시고 내 통장에 있는 돈만큼만 쓸 수 있는 체크카드로 모든 생활비를 통제하십시오. 앞으로 3개월 뒤, 6개월 뒤에 닥칠 경제의 빙하기는 우리가 IMF 때도 경험해보지 못한 처참한 수준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2월에 터진 이란 폭격은 절대 중동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전쟁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정치 위기 탈출, 미국 방산업체들의 끝없는 탐욕,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한 미국의 달러 패권 유지를 위해 철저하게 기획된 잔혹한 경제 전쟁입니다. 이 거대한 강대국들의 체스판 위에서 우리 같은 평범한 서민들은 더 이상 힘없는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대한 위기는 절대로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음을 냈지만 단지 우리가 설마하며 귀를 막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제가 목이 터져라 드린 이 경고를 절대 가볍게 흘려듣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준비한 자와 귀찮다며 아무것도 안 한 자의 1년 뒤 자산 격차는 벼락부자와 벼락거지 그 이상으로 잔인하게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존과 현명한 선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경제학 공부 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